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당뇨나 췌장, 또 인슐린 부족과 같은 당뇨병과 관련된 용어들 한 번쯤은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이 당뇨병은 현대인에게 많이 발생하는 만성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이 당뇨병 환자가 약 200만 명 이상에 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렇게 이 당뇨병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당뇨병의 원인은 무엇인지 또 이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아마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 시간 매주 수요일에는 이 당뇨병의 원인에서부터 또 치료와 관리까지 또 체계적으로 당뇨병의 모든 것을 알아보는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건국대 의대 당뇨병센터의 최수봉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박사님, 이렇게 이 당뇨병 환자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또 알고 있는데요. 먼저 이 당뇨병이 어떤 병인지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당뇨병은 한마디로 간단히 말해서 우리 몸속에 있는 피 속에 있는 혈중의 포당 수치가 정상보다 아주 높아지는 병을 말합니다. 네, 혈중 포도당 수치가 크게 높아지는 병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포도당이 어떤 작용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까? 네, 우리가 여러 가지 이 생명 현상을 유지하는데 우리 몸에 에너지원이 필요합니다. 그 에너지원의 그것이 바로 이 포도당입니다. 혈중의 포도당인데 우리 몸에 이제 생활하기 꼭 포도당치가 필요하지만은 이것이 정상보다 너무 높아질 적에는 오히려 해로운 작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혈당치가 너무 높으면은 즉 고혈당이 되면은 우리 몸에 있는 온몸의 세포들이 이 높은 고혈당에 의해서 혈당치에 의해서 독작용을 갖게 되죠. 즉 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세포들이 파괴되고 기능이 나빠져서 우리 몸의 그 여러 가지 장기들이 기능을 못하게 돼서 합병증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네. 작용 못하는 거. 그래서 당뇨병이라는 건 혈당이 높은 것 자체보다도 네네. 결론은 이 고혈당에 의한 그 2차적인 현상인 합병증이 환자 생활을 크게 나쁘게 하니까 그것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합병증이 또 문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당뇨병의 합병증에는 주로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 고혈당에 의한 우리 몸의 피해는 우리 온몸에 나타나는 것이고 특히 우리 혈관이 많이 망가지게 됩니다. 혈관이 많이 망가지게 돼서 특히 우리 눈에 있는 미세 혈관들이 피해받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눈에 있는 혈관들이 피해를 입고 망가져가지고 우리 시신경에 손상을 갖게 오게 되고 결국에는 시력 저하, 나중에는 아주 그 눈에 시력이 다 없어지는 장님까지도 될 수가 있게 되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신장에 있는 혈관이 망가져가지고 심각 혈관들이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장의 즉 콩팥의 기본 기능은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을 몸 바깥으로 배출하는 일인데 그걸 배출하지 못하게 되니까 우리 몸에 독이 우리 몸에 쌓이게 되는 요독증이 되게 되고 즉 말하자면 만성 신장 부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건강을 굉장히 해치게 되고 생명까지 위태로워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 몸의 온몸의 신경이 망가지게 돼서 이제 손발의 감각 이상이라든가 통증 심하게 되면은 감각 자체이 완전히 소실돼서 어디 상처를 잘 입게 되고 발 같은 날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또 혈당이 높게 되면은 우리 면역 체계에 이상이 와서 네. 저하가 와가지고 균이 들어와도 균이 이제 너무 잘 살게 되고 네. 그래서 결국 크게 괴적 오고 그래서 결국은 다리 같은 경우는 다리를 절단해서 불구가 되거나 사망하는 예.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또한 이 혈관이 높으면은 우리 이 자율신경계도 망가져서 결국은 원활한 성생활 또 무슨 혈압 조절의 문제 또 위나 장의 운동의 장애가 와서 아주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오게 되죠. 그래서 네. 당뇨병은 이러한 무슨 합병증을 오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정말 여러 가지 합병증 얘기만 들어봐도 이 당뇨병이 얼마나 심각한 병인지 알 수가 있겠는데요. 예, 박사님, 그렇다면 이 우리 몸의 포도당 수치가 왜 올라가게 되는 거죠? 네, 우리 포도당 수치가 올라가게 되는 이유는 네. 우리가 몸에 에너지원을 공급하기 위해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네네. 식사를 한다는 것은 우리 에너지원을 공급하는 행위인데 그것이 이제 음식이 들어와서 소화가 되게 되면 포도당을 흡수하게 됩니다. 네. 이 포도당이 혈중에 있으면은 그 포도당에 들어온 혈중에 있는 것이 인슐린이라고 하는 췌장에 나오는 호르몬에 의해서 예. 그것이 세포 속에 들어가 가지고선 작용하게 되는 거죠.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데 네. 당뇨병 상태라는 것은 바로 이 인슐린 호르몬이 부족하게 돼 가지고
우리 포도당 원료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네네. 사용 못하게 되니까 혈중 포도당이 많이 남아서 고혈당이 되는 것입니다. 예. 결국은 이 혈중의 포도당이 올라가고 우리 몸은 이 에너지원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고 그 온 것이 포도당이 그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소변에서 포도당이 빠져나온다. 그래서 당뇨병이라 그럽니다. 당이랑 포도당을 뜻하는 거, 요라는 거 소변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뇨병이라는 말이라는 것을 붙여지게 된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인슐린이 부족하게 되면 이 포도당 수치가 올라가게 되고 네, 그렇죠. 결국 이 소변으로 포도당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네, 그렇죠. 말씀해 네, 주셨는데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인슐린이 부족하지 않아도 또 혈당이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또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런 네. 경우는 어떻게 설명이 되는 거죠? 네, 실제로 이제 우리 혈중의 인슐린 치료를 재보면은 정상인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데도 불구하고 혈당이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실제로 그런 경우들은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라 그래서 인슐린 작용력이 우리 몸에서 작용이 떨어져 있는 경우들인데 결국 그런 경우에도 인슐린이 충분히 공급되거나 또 정상인 인슐린 저항성이 있지만 혈당이 정상 유지하는 사람에 비하면 인슐린 치가 실제로는 낮아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 절대적으로는 좀 인슐린 나온다 하지만은 실제로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은 네. 어려운 말 같습니다만은 필요한 인슐린 양보다도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 그것도 인슐린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보통 생활을 할 때 어떤 증상이 좀 있을 때 당뇨병을 한 번쯤 의심을 해 봐야 될까요? 그 당뇨병은 이제 시작할 때부터 좀 그 증상이 예. 아주 뚜렷하지 않게 시작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일반적으로 피곤하다든가 네네. 혹은 또 좀 특별한 의심할 경우에는 밤에 주무시다가 네. 한 두세 번 일어나서 소변을 자주 보게 된다든가 예. 소변량이 많이 늘어나게 되죠. 예. 또 한 가지는 식사를 충분히 하는데도 몸무게가 좀 준다든가 예. 뭐 등등의 여러 가지 비특이적인 여러 가지 네. 증상들도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이제 가끔 이제 병원에 가서 예. 이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즉 당뇨병은 초기 때는 아주 가볍게 시작하지만은 네. 초기 때 치료를 잘 안 하면 그 점점 더 악화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초기 때 일찍 당뇨를 우리가 진단해 보는 것이 네.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이죠. 네, 아무래도 이 초기 진단이 또 가장 또 중요한 일일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오늘은 당뇨병이 어떤 병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 이 박사님 다음 주에는 또 어떤 내용으로 설명을 해주실 건가요? 다음번에는 이제 당뇨병에 우리 인체에 나쁜 영향을 줘서 또 피해를 주는 거, 네. 즉 생활에 피해를 주는 여러 가지 무서운 합병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하고자. 네, 이 당뇨병이 어떤 증상을 보이고 또 어떤 합병증이 있는지 다음 주 수요일에 또 더 자세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박사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